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아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특히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넣어야 하는 특약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쯤인가요? 제가 안내했던 분이 본인의 친구분에게 저를 소개해줘서 그분도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집을 구해야 되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구하는 지역은 부산이긴 하지만 제가 일하는 지역하고 멀리 떨어진 동네였기 때문에 제가 많은 물건을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좀 지났나요?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전세 1억 8천짜리 전세를 계약을 했었는데 신축으로 2년을 계약을 했는데 본인이 직장이 다시 서울로 가게 돼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기 전이니까 본인이 집 내놓고 다음 세입자 맞추고 나가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실 분이 저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분을 안내했던 분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니었고 직원분이셨는데 그 부동산을 그만두셔서 물어볼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한참 뒤에 다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집이 너무 안 나가서 혹시나 해서 등기를 떼봤더니 그 등기에 본인이 들어갔을 때는 저당이 없었는데 후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임대인 분께서 크게 임대차 사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집뿐만 아니라 한 20몇 채를 공동 담보로 해서 이제 근저당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가죠. 그쵸?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은 그분이 전세를 계약을 하셨을 때는 저당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다음 세입자를 구하다 보니까 후순위 근저당이 있으니까 누가 그 집에 고액으로 전세를 하겠어요? 1억 8천 전세를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자, 이 사건에서 가장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제가 끝까지 안내를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안내를 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을 때 그냥 등기부 등본은 워낙 기본사항이니까 확인은 하셨는데 저당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는데 그 뒤에 후순위 저당을 후순위 저당을 하면 안 된다라는 특약 문구를 쓰지 않아서 주인분께서 그 물건을 공동담보로 또 저당을 받아서 근저당을 대출을 실행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일이 생겨서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가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물건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특약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집을 담보로 물건을 제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기로 한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 기간을 다 채워서 주인분께 돈을 받고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다음 세입자는 못 구했으니까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인이 20몇 채를 한꺼번에 공동 담보로 잡고 이제 대출 이자를 갚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건 전체가 20몇 채 전체가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이분이 발을 동동 구리며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안내했던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개로 연락도 주셨던 분이시고 또 저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셨는지 몰라도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저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제 해결 방안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분이
직장이 서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집에 거주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전입은 절대 빼지 말라고, 전출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입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진도 다 빼지 않은 상황인데 살고 있진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계약 기간이 7월에 끝나잖아요. 경매는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한 1년 뒤에 경매 개시가 될 거예요. 경매 처음 시작한다고 하고 뭐 이것저것 송달 자료 하고 나면은 보통 경매 시작한 날로부터 며칠 뒤에 입찰이 되는지 보면은 300일 이후에 입찰일이 그러니까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일단은 계약 기간 종료 후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임차권 등기를 해 놓으면 전출을 해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데, 임차권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본인이 1순위였던 그 자격이 박탈돼서 본인의 전세 금액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차권 등기가 할 수 있거든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직접 낙찰 받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네, 이 집이 뭐 저기 시골이나 아주 뭐 구석진 곳이 아니라 센터 미지구 있죠. 반여동에서 수영강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신축이고 집이 괜찮잖아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뭐 금액이 아파트처럼 많이 오르진 않더라도 그래도 떨어질 리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만약에 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임차나 뭐 임대차 같은 것도 계약이 활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낙찰 받기를 조금 힘들어 하시면 제가 낙찰 받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이게 1억 8천 전세인데 이제 시가가 2억 4천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1순위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들어오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랬을 때 한 1억 8천 언저리로 해서 낙찰 받으면 네, 이분께 1억 8천 다 드리고 이분이 손이 없게 만들어 드리고 나머지 나중에 좀 있다가 제가 시세대로 팔거나 아니면 임차를 받아라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힘드시면 제가 낙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낙찰 받는 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낙찰 받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님과 상의하시고 본인이 이제 낙찰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좀 그래도 2년 정도 고생하셨잖아요. 그만큼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해결됐죠. 오늘은 이렇게 실제 최근에 일어난 사례를 통해서 전세 계약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